다항식 단원입니다. 1학년 때 유리수를 배우고 연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단항식, 다항식도 모두 배웠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단원에서 유리수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배웠고, 단항식과 다항식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리수는 수의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리수, 1학년 때, 2학년 때 유리수를 배우게 되고 3학년 고등학교를 가면은 유리수 이외에 많은 수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수는 수학에서 주인공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 못지않게 친구도 중요하겠죠. 이 친구 역할이 요 단항식과 다항식입니다. 연산을 하는데 단항식 연산, 다항식 연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리수를 배우고 유리수 연산을 배우는 것처럼 단항식과 다항식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산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1학년 때 지수, 항, 단항식, 다항식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을 다시 잘 살펴보고 까먹었으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거듭제곱에서 거듭하여 곱한 횟수인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5번을 쓰기가 귀찮아서 2를 5번 썼다고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게 지수고요. 문자에서도 마찬가지죠. A를 3번 곱하는 것이 귀찮아서 A를 3번 곱했다고 지수로 표현을 했어요. 1학년 때는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이런 지수로 표현한 것끼리 곱한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요 자연수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수는 자연수입니다. 1학년 때는 굳이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지수는 모두 자연수였죠.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단항식, 다항식에서 단항식끼리의 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A의 세제곱, 이것은 단항식이죠. 그 다음에 A의 제곱, 이것도 단항식입니다. 요 단항식과 요 단항식 두 개의 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 A의 세제곱은 A를 3번 곱하는 것이고 A의 제곱은 A를 2번 곱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단항식을 곱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이 A를 5번 곱하는 게 되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두 개의 단항식의 곱의 결과는 A를 5번 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법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쪽 오른쪽 것인데요. 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에서 이 지수끼리 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지수의 합의 법칙이라고 하죠. 지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수인데 지수의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제곱을 3번 곱한 겁니다. A제곱을 3번 곱한 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A제곱을 3번 곱하면은 A 곱하기 A, 요것을 3번 곱하는 거죠. 그럼 결국 A를 6번 곱하게 되는 거네요. A를 6번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을 법칙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가 몇 번 곱해지는지 개수는 요 M과
요 n을 이렇게 곱한 수만큼 곱하게 되는 거죠. 요 m과 n 곱만큼 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수 법칙을 지수의 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눗셈은 a의 5제곱은 a를 5번 곱하는 것이고, 나누기니까 요 나누기는 분모로 내려가겠죠. 분모에는 a 곱하기 a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약분을 하면 분모에 있는 a의 개수만큼 분자에서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a를 5번 곱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a 3개 곱한 것만 남게 되고, 그것을 a의 세제곱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법칙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나눗셈 뒤에 있는 부분은 그 개수만큼 원래 있던 수에서 빼게 되죠. 그래서 5 빼기 2가 돼서 a의 세제곱, 이런 것을 지수의 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눗셈은 지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지금 밑에 있는 경우는 뒤에 나누는 수가 개수가 더 많을 때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면은 분자에는 3개가 있고 분모에는 5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약분하면은 남는 것은 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는 것이 남게 되죠. 그럴 경우에 없어지는 거는 분자에 있는 개수만큼 없어지고 분모에는 5 빼기 3만큼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정리를 하게 되면은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면 위에서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a의 2 빼기 5로 표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표시하냐 하면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지수는 자연수예요. 지수는 자연수라고 미리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5에서 2를 뺀 만큼을 분모에 두고, 이렇게 분모에 두고, 그 다음에 분자는 모두 다 약분됐기 때문에 1만 남죠. 그래서 a의 세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지수끼리 빼는 거는 똑같은데 분모에 남느냐 분자에 남느냐, 이 두 개의 차이죠. 그것을 같이 통틀어서 지수의 차이 법칙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a 곱하기 b죠. a, b의 n제곱인 경우에는 a, b가 n개 곱해지는 거죠. n개가 곱해집니다. 그것은 a가 n개 곱해진 거에 b가 n개 곱해진 것, 두 개를 곱한 것이 되고, a가 n개 곱해졌기 때문에 a의 n제곱, b가 n개 곱해졌기 때문에 b의 n제곱.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것은 이렇게 분배 법칙 한 거하고 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지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것은 분수인 경우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형태가 분수인 경우에 분자에 있는 a가 n번 곱해지고 분모에 있는 b가 n번 곱해져서 각각 분자에 a가 n개 곱해지고 분모에 b가 n개 곱해지고 해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n이 분배 법칙으로 a에 b에 각각 분배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수의 합, 지수의 곱, 지수의 차, 지수의 분배, 이렇게 지수 법칙을 잘 알고 연습하고
그것을 잘 적용시키면 좀 더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덧셈과 뺄셈 결과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고 다음 단원, 다항식 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고 문자들도 같은 문자라면 조금 전에 설명한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보면 여기 2x와 3y 둘 다 단항식이죠. 단항식끼리의 곱을 할 때 2와 3의 곱을 6으로, 그 다음에 문자 x와 y는 xy로 이렇게 곱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6xy가 되겠죠. 그리고 문자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x 곱하기 3x 제곱 y, 이런 단항식의 곱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서 6이 되고 문자끼리 곱하는데 x가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의 합의 법칙이네요. x가 1 더하기 2 해서 세제곱이 되고 y를 써주면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그 뒤에 것을 역수로 써준 다음에 곱셈을 계산하면 되겠죠. 곱셈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혼합 계산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수법칙 이용하여 괄호를 다 풀고 나눗셈의 경우에 곱하기 하고 역수로 바꾼 다음에 모두 곱셈으로 계산하면 편리하죠.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복잡한 식을 점점 간단하게 바꿔서 답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